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의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법안 심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법안 심사 일정마저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러다 껍데기뿐인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건 지난달 22일입니다. 당시 국회 행원위는 신속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약속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강원도민의 이런 마음을 잘 이해하셔서 좋은 심도 있는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법을 담당하는 행원위 법안심사 제1소위위원장도 뜻을 함께했습니다. 국회에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꾀하는데 특별도법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안 돼 이런 말들이 무색해졌습니다. 당초 19일로 예정됐던 법안 심사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안위 제1소위는 19일에 논의해야 할 법안이 많은데 공청회까지 해야 하는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처리하기가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갈 길 바쁜 강원도로서는 한숨 나오는 상황입니다. 6월 11일 특별자치도 출범까지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상정만 된 특별법안이 확정되려면 행원위 법안심사와 전체회의, 법사위 심사와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무려 5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이달 안에 첫 발을 내딛지 못하면 특별자치도 출범 때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은 공연불에 그치게 됩니다. 게다가 출범 이후에는 법 개정 동력이 약해져 강원도의 환경과 산림, 군사와 농업 분야 규제 완화가 자칫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야 지도부가 모두 잘 협조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의 일정 때문에 차질이 발생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는 아직 일정이 확정된 건 아니라며 국회를 찾아 최소한 이달 안에는 법안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628년 만에 대변화인 강원특별자치도가 속빈 강정이 되지 않으려면 국회의 전폭적인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유력 후보들의 공식 활동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주 갑 선거는 작년 보궐선거에 이어 2년 만에 대대결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민주당 원창묵 위원장은 강원도정의 원주 홀대를 바로잡겠다며 또 박정화 국회의원은 현안 사업 해결사를 자처하며 사실상 선거 전에 뛰어든 모양새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국회의원 보궐선거 낙선 후 첫 공식 행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원창묵 원주 갑 위원장이 들고 나온 메시지는 강원도정의 원주 홀대였습니다. 원 위원장은 특수교육원, 도청 제2청사 등 강원도 현안에 원주시가 배제됐고 김진태 도지사가 옛 종축장 부지에 복합문화공연장을 짓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도지사 공약인 복합문화공연장 건립 약속마저 지키지 않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원주 홀대는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 전 시장이 강원도정의 원주 홀대를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자처하고 있다면 국민의힘 박정화 의원은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한 사전 준비 등 현안 해결사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의정보고회와 소통광장 등을 통해 유권자 접촉을 늘리면서 1년도 안 되는 짧은 의정활동 기간의 성과를 강조하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국도 대체 우회도로 흥업 지정 미개통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지난 선거 국힘 후보들의 제1공약이었던 반도체 공장 유치 공약 실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200억이라는 반도체 교육센터가 설립이 돼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원주가 이제는 반도체나 아니면 그게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상 잠행을 이어온 원 위원장과
상대적으로 지역구 활동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박 의원이 총선 1년을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여준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비롯한 잠재적인 후보군의 발걸음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7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돼 있는 춘천 삼천동의 두산연수원에 대해 건축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청문이 열렸습니다. 두산은 내년 3월까지 반드시 재착공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 약속을 공증으로 남기는 조건으로 건축 허가가 임시로 연장됐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구조물. 두산이 춘천시 삼천동에 짓다가 만 연수원 건물입니다. 삼천동 46,000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의 건물을 올리고 숙소와 교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두산그룹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사업이 도중에 멈췄습니다. 두산연수원은 2014년 7월 착공했다가 2017년 6월 공사가 중단돼 7년째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도 공사 현장이 흉물이 됐다면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으면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면 무서워. 집에서 뭐이 나오는 것 같고 그렇게 무서워요. 춘천시는 건축허가 취소 카드를 꺼내들면서 강경하게 나섰습니다. 이미 공사 기간을 3차례나 연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연장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건축허가 취소를 위해 청문을 열었습니다. 청문에서 두산은 내년 3월까지 반드시 재착공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간 내에 재착공하지 못하면 건축허가 취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자진 철거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일단 청문회 때 자세히 설명드리고 여기서 시에 처분을 받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문 주재자는 두산의 약속을 공증을 받는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임시로 연장하는 최후 통처반을 제시했고 춘천시는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국도 7호선 삼척 동해 일대는 강원 남부 최악의 교통체증으로 유명합니다. 대형 차량이 자주 지나가고 교통량도 상당히 많아서인데 삼척시가 대체도로 건설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배연환 기자입니다. 강원 남부 지역에서 최악의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국도 7호선 삼척 동해 일대입니다. 삼척 도심을 지나 동해 도심까지 불과 20km를 통과하는데 출퇴근 시간대와 피서철이면 40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두 도시 도심을 관통하다 보니 하루 평균 통행 차량이 2만여 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해항을 비롯해 발전 회사와 시멘트 제조업체 등이 몰려 있어 화물을 운송하는 대형 차량도 3,000대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진입 차량까지 겹치면서 시속 20km의 극심한 지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삼척시의 경우 국도 7호선 양쪽으로 삼척 시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6천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화물 차량으로부터 나오는 분진과 소음, 진동까지 불편을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국도 7호선 삼척 동해 구간을 지나다니는 분들은 매일매일 위험하고 교통체증으로 불편하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먼지와 교통사고 위험은 지역 주민들의 주거 여건마저 악화시켜 오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국도 7호선을 대체할 우회 도로 건설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1억 원을 들여 용역을 해봤더니 총 길이 20km의 왕복 4차선으로 건설하면 삼척 구간 8.8km를 건설하는데 2천억 원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도 7호선 대체 우회 노선 건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정부 계획안에 포함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대체 우회 노선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지사님에게 직접 삼척 동해 구간 우회도로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고요. 중앙정부 지역구 이철규 국회의원님과 소통을 통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오는 21일까지 국도와 국지도 건설 수요의 순위를 확정해 국토교통부에 보낼 계획인데 삼척시는 우회 노선이 우선순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국민권익위가 지역 주민들에게 본인의 계좌번호가 적힌 경조사 문자를 발송한 태백시장에 대해 현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태백시에 따르면 이달 초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조사관 4명이 태백시를 방문해 이상호 시장에 대한 공무원 행동 강령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공무원 행동 강령에는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5만 원 이상의 경조금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며 100만 원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024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가 다음 달 말까지 대회에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선수 안내와 미디어 운영, 통신 기술 등 모두 8개 직무에서 총 2,030명을 모집할 예정으로 교육과 근무 시간이 봉사 시간으로 인정되고 숙식과 교통편, 유니폼 등이 지급됩니다. 봉사자들은 신청 요건 심사와 면접 심사, 기본 교육 등을 거쳐 10월 중에 최종 선발됩니다. 봉사 신청은 올림픽 자원봉사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해충이 평년보다 이르게 부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겨울 기온이 평년보다 1.5도가 높아 꽃매미와 갈색날개 매미충 등 돌발 해충 3종의 부화 시기가 평년보다 6일에서 7일 빠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 지역 돌발 해충은 다음 달 중순쯤 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인 예방과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발생하는 차량 화재는 13건으로 이 가운데 승차 정원이 5명 이상인 차량 화재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소방서는 차량용 소화기 구매 방법을 알리는 등 소화기 비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벌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내년 12월부터는 정원이 5인 이상인 모든 차량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합니다. 춘천시가 아파트 공사 현장 8곳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를 점검합니다. 춘천시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아파트 건설 현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가 높지 않다는 여론을 감안해 지역 업체와 인력, 제품 등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건설업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현장에 대해 불법 근로자 고용 실태와 안전관리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 춘천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신청률이 70%를 넘었습니다. 춘천시는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을 교육 공공성 강화와 교육도시 보편화를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했습니다. 올해 입학일부터 신청일까지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교 입학생은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신청기간은 6월 30일까지이고 아동의 친권자와 후견인이 우리도 앱을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강릉시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2023년 지역거점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의 최종 선정됨에 따라 K-뷰티 산업 육성에 나섭니다. 강릉시는 강원도의 천연 자원과 강릉의 천연물 연구기술 인프라를 활용해 고부가가치 천연물 기능성 화장품 산업의 선도 거점화를 도모하며 화장품과 제약의 미적 치료 기능을 결합한
코스메시티컬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강릉시는 2025년까지 모두 100억 원을 투입하고 정부의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과 연계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주의 수출 10억 달러 달성을 기념하고 올해 15억 달러 목표 달성을 기원하는 수출기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원주시가 마련한 이번 간담회에는 관내 수출기업 20개와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등 7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작년과 올해 수출 동향과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2023년 수출 목표 15억 달러 달성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원주에서는 특히 자동차 부품과 라면, 의료기기, 화장품, 음료 관련 기업들이 많은 수출고를 올렸습니다. 원주시의 작년 수출 실적은 강원도에서는 38%가 차지해 가장 많았고 전국 229개 시군 중에는 79위였습니다. 반도체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원주 반도체 교육센터가 옛 원주역 인근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원주시 등에 따르면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 관련 용역에서 건립 예정 부지가 학성동 옛 원주역 뒤편, 현재 견인차 차고지 일대 시유지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센터는 일대 2,860제곱미터 200억 원을 투입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됩니다. 원주시와 강원도, 정치권에서는 교육센터 예정 부지 인근에 있는 철도공사 소유의 옛 원주역 부지도 일부 매입해 반도체 실증, 검증센터도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속초시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인 설악동 향성사지 3층 석탑의 보존 처리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속초시는 석탑의 일부 부재가 부식됐고 이끼류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2012년 이후 약 10년 만에 보존 처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향성사지 3층 석탑은 지금 신흥사의 전신인 향성사지에 세워진 통일신라시대 석탑 양식을 띠고 있고 현재까지 알려진 통일신라시대 석탑 중에서 가장 북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제군 DMZ 평화의 길 테마 노선이 오는 26일 수요일부터 다시 개방됩니다. 지난해 처음 개방된 DMZ 평화의 길은 전쟁의 상흔과 분단의 아픔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탐방로입니다. 인제군 서화면 대곡리 초소에서 출발해 을지 삼거리 1052고지를 거쳐 출발지로 돌아오는 46km 구간으로 차량과 도보로 3시간이 소요됩니다. 금강산 비로봉과 미수복 지역을 관람하고 역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탐방 예약은 설악 금강 서화마을로 전화하거나 네이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철원군은 어제부터 5월 19일까지 임업 산림 공익 직접 지불금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 임업 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를 증명해야 하고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은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 판매를 증명해야 합니다. 임업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요건 검증을 통해 6월에 지급 대상자로 확정한 뒤 소득 검증과 의무 준수 사항 이행 점검을 거쳐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2023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이 오늘 화천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소속 27개 팀이 조별 예선과 본선 토너먼트 방식을 통해 최종 우승자를 가립니다. 대회는 11일 동안 사내면과 하남면 등 4개 권역에서 진행되고 모든 대회는 유튜브에서 생중계됩니다. 양구군 보건소가 유아들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이틀 동안 찾아가는 흡연 예방교실을 운영합니다. 흡연 예방교실은 양구 어린이집을 포함한 관내 4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45인승 버스에서 이동식 교육으로 진행합니다. 보건소는 동화교재와 교구 등을 활용해 간접 흡연의 위험성과 금연의 필요성을 쉽게 전달하며 조기 교육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강원 유아교육진흥원이 어제부터 유치원장과 초등학교장 400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수는 신경호 교육감 특강, 디지털 전환 시대 유아교육의 방향, 역사 속 여성인물 등 상생을 강조한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신 교육감은 이번 특강에서 강원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강원 학생 성장을 위한 원장과 교장의 핵심 리더 역량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